제30화 점령군. 하필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간발의 차이로 누군가의 랜턴이 컨테이너 박스의 창 쪽을 스쳐갔다. 하필은 심장이 뛰었다. 생각할 게 너무나 많았다. 시내 마을 금고에 두고 온 임신부, 동물 실험실에 있던 삶의 동료들, 그리고 윤설. 마지막으로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군가 와서 밥 주기를 기다리는 실험 동물들. 하필의 시선에 연구동과 의료원 중간쯤까지 부대들이 들어와 있었다. 2개 소대와 기관총과 장갑차 2대, 군용 트럭과 탄약과 야간 투시경, 비상식량과 방역 장비, 특히나 화생방용 프로텍터와 의약품 상자들이 트럭에서 내려지고 있는 게 보였다. 하필은 일단 몸을 낮춰 컨테이너 밖으로 빠져나갔다. 동물 실험실을 분명 습격했을 텐데. 하필은 연구소 맨 뒤쪽의 소각로 쪽으로 갔다. 소각로에는 청소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철문이 있다. 철문은 바닥에서 제법 떨어져 있어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필은 목표를 빨리 정해야 했다. 범위와 목표. 첫 번째는 반드시 윤서를 구해야 한다. 그녀가 이승민이므로.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약하고 어린 사람부터. 하필은 준서와 태훈의 두 딸이 걱정됐다. 나머지는 처신만 잘하고 있다면 기껏해야 내쫓기는 정도일 것이다. 세 번째는 동물 실험실에 있는 실험용 쥐들과 또 침팬지. 아마 하필의 동반자 컴백이는 어딘가에 잘 숨어 있을 것이다. 컴백이는 원래 실험용 비글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20마리를 주문했는데 21마리가 온 것이었다. 통관도 20마리로 되어 있었다. 그들이 공항에서 동물 실험실로 오는 그때 하필은 재빨리 주머니에 새끼 비글 1마리를 슬쩍했다. 처음엔 그냥 동물병원에라도 줄 생각이었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시기를 놓쳐버렸다. 그날부터 비글은 하필과 함께 동물 실험실에서 같이 살게 되었다. 하필은 철저하게 컴백이를 남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교육시켰다. 선반 바닥에 숨기, 사람이 완벽하게 없을 때 움직이기, 소리내지 않기, 냄새 참기 등. 하필은 소각정으로 숨어 들어가 컴백이를 불러보기로 했다. 둘의 암호는 의외로 간단했다. 정확히는 멍멍도 아니고 왈왈도 아니다. 그냥 하필 나름대로 실제 개소리 비슷하게 음을 만들어 짓는다. 시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컴백이는 온다. 김상규 박사는 오랜만에 자신의 연구실에 돌아온 기쁨이 있었으나 그 방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았다. 왠지 윤설이 썼을 것 같은 이 방에는 여자 냄새 같은 게 났다. 이 방은 원래 쾌쾌한 남자들의 냄새와 동물 실험실 특유의 사료와 톱밥, 동물의 분뇨 냄새가 나야 정상인데 뭔가 우아한 향기가 났다. 김상규는 부관들을 시켜 자신의 컴퓨터만 옮겨서 연구소 건물로 가져가게 했다. 다시는 이곳에 올 일은 없을 것이다. 김상규는 연구소장이 쓰던 방을 쓰기로 했다. 연구소장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이제 군대들이 각자 알아서 여기를 요새화시키는 동안 김상규는 자신의 과거를 지울 준비를 했다. 윤설부터. 태훈과 한선, 석희, 진호, 희수, 원무과장과 성훈, 태훈의 아내와 두 딸, 그리고 준서,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모두 로비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직 회복이 덜 된 프랑스인 3명은 베드에 누운 채로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상규는 2층 회랑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비닐막 안에 있는 그들은 흡사 재난영화의 비극적인 운명을 기다리는 캐릭터들처럼 보였다. 화생방 전문팀들이 의료원 구석구석을 다니며 필수적인 공간부터 제독 작업을 시작했다. 이미 염소가스로 소독이 된 공간이지만 어떤 불청객이 오염을 시켰을지 모를 일이었다. 상규는 부관을 불러 윤설을 데려오게 했다. 다른 부관에게 동영상에서는 등장하지만 현재 여기에 없는 3사람을 찾아오라고 했다. 그 3사람은 하필과 정준, 규원이었다. 하필은 컴백이를 기다리며 개소리를 더 내보았다. 군인들이 소각로 쪽으로 랜턴을 비췄지만 다가오지는 않았다. 동물 실험실 건물과 연구소 건물 입구는 모두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경계를 서는 것으로 봐서 이미 연구동과 의료원 외곽은 수색을 마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아직 군인들은 이곳이 처음이다. 그때 멀리 태훈과 태훈의 가족들 그리고 준서가 의료원 밖으로 나오는 게 보였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태훈은 경찰 신분을 밝히며 모종의 거래를 한 게 분명했다. 다행히 태훈의 아내는 준서를 아들처럼 데리고 나왔다. 하필은 갈등했다. 저들에게 다가가서 사정을 물어보면 쉬운 일이지만 김상규의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필은 선택해야만 했다. 윤서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었지만 100명가량의 군인들 속에 있는 윤서를 구해서 나오는 것은 다이아드의 브루스 윌리스가 아니면 안 되는 영화 속 미션이었다.
하필은 일단 태훈의 가족에게 정보를 얻기로 했다.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 잠입하는 것은 불가능성만 높이는 것이다. 태훈의 가족은 의료원 정문 쪽 컨테이너 담장 사이로 화성의료원을 빠져나갔다. 그때였다. 뭔가가 하필을 만지는 느낌이 났다. 하필은 반사적으로 앞구르기를 하며 공간을 만들고 뒤를 돌아봤다. 김 선생님. 정준? 그때 둘의 대화를 누군가 들은 것 같았다. 소각로 쪽으로 랜턴들이 집중됐다. 거기서! 하필은 정준의 어깨를 잡고 소각로 반대편 철문으로 내달렸다. 낮은 포복으로 소각로를 거의 빠져나올 때쯤 소각로 철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먼저 나온 정준이 하필을 잡아 끌었다. 하필과 정준은 어둠 속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김상규는 윤서를 연구소장실로 불렀다. 연구소장실은 의료원장실에 비해 전망은 안 좋았지만 벽 한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래를 조망하기가 좋았다. 김상규는 창밖으로 버려진 도시를 보면서 묘한 표정을 지었다. 승자도 패자도 아닌 어정쩡한 표정이었다. 그는 자기 몸속에 꿈틀대는 파괴 욕망을 가늠해봤다. 나는 늙고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야. 윤설이 들어왔다. 장 박사. 그동안 고생 많았어. 살아있느라고. 혼자서 살겠다고 몰래 주물럭거리던 백신은 맞았겠지. 마음속 첫사랑 하필도 한 방 줬고 말이야. 윤설은 대답하지 않았다. 긴 말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 하던 백신 개발은 마저 끝내야지. 여기 안전하게 경비들도 왔으니까 걱정 말고 하던 연구를 마저 하세요. 그 말하려고 불렀어.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서운하게 무슨 소리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혼자서 연구소를 들었다 놨다 했으면서. 나 여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팬데믹 해결사로 여기 와 있는 거야. 자네가 뭘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오해는 차차 풀기로 하고 바로 착수해요. 알았지? 못하겠다면요.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해. 밑에 비닐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 당신 눈앞에서 살처분 당하는 거 보고 싶은 거 아니지? 윤설은 상규의 눈빛에서 진짜 살기를 보았다. 윤설이 조금이라도 더 버티면 김상규는 첫 번째 희생자를 바로 만들 게 분명했다. 그리고 말이야. 윤설은 나가다가 말고 김상규를 쳐다봤다. 이거 하나만 먼저 말해줄게. 당신이 백신 테스트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이런 비극은 안 벌어졌을 거야. 당신은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큰 그림의 기스 알지? 기스를 내버렸어. 윤설은 인류를 구원할 큰 그림이 결국 돈 있는 자들만의 유토피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요한 건 구체적인 행위와 과정이다. 윤설은 김상규를 의자에 묶어놓고 고문이라도 하고 싶었다. 진호는 총을 든 군인들을 하나씩 관찰했다. 그리고 그들 중 입대일이 비슷할 것 같은 하사관 한 명을 유심히 봤다. 이대로 뭔가 일이 틀어지면 저들은 아주 쉽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명분은 감염. 태훈이 배신을 때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진호는 다시 삐딱한 충동들이 용솟음쳤다. 한선 역시 이 상황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할아버지 카드를 쓰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누구든 회유해야 한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유럽에서 용병을 고용한 사람이다. 아직까지 할아버지가 손녀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살아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기회는 있다. 주성훈과 원무과장도 어떻게든 김상규와의 예정을 강조하며 이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다. 석희 역시 어떻게든 여길 빠져나간다면 자기 목숨만은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석희는 하필이 계속 생각났다. 하필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야. 적막한 어둠이 깊게 이어진 골목에 하필과 정준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더 이상 군인들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때 저 멀리 상향등을 깜빡이며 자동차 한 대가 둘을 향해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말 그대로 전속력이었다.